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21대 국회가 어느덧 임기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도 분주하게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모시고 지역 현안과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동용입니다. 네, 의원님 굉장히 오랜만에 모셨는데요. 어느덧 후반기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계시잖아요. 지난 시간들 어떠셨는지 소회부터 들어볼까요? 예, 임기 4년의 국회의원인데 벌써 3년이 지났어요. 네. 저희가 처음 국회의원 당선될 당시에도 그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선거운동을 했었어야 했고요. 네.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바로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국회의원 생활을 했었는데 그해 2020년도 후반기로 갈수록 코로나 확산세가 굉장히 강해져 가지고 네. 그 모든 모임들이 중단되고 막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유권자들을 뵙지를 못했어요. 그게 되게 좀 아쉬움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랬던 이제 그러다가 코로나가 조금 이제 완화가 되고 나서 많은 네. 사람들 뵈려고 열심히 다니고는 있는데 아시는 대로 제 지역구가 순천시 해룡면, 광양, 곡성, 구례 너무 넓어요. 그래서 네. 부지런히 다녀도 좀 부족함이 있어서 많은 이제 유권자들께 좀 죄송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역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여순사건 특별법을 통과시켰던 때예요. 네. 이게 72년의 통한의 세월들을 건너뛰는 이걸 극복하는 하나의 계기였는데요. 열심히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그걸 할 수 있었다는 데 되게 좀 만족감을 느끼고 있고요. 또 한편 제가 광양에 유독 그 공공 임대 아파트가 많았어요. 근데 네. 그 임대 아파트의 분양 전환 과정에서 임대 사업자들의 그 형포에 많은 임차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많이 경험을 했었던 것인데 네. 그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특별법도 개정을 해서 그 부분도 상당히 좀 기억에 많이 남는 부분이고요. 국회 교육위원회 활동을 계속 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교육이 국가적 대계로서의 교육의 중요성도 있겠고 한편으로 지방의 인구 위기를 넘어서 지방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시점들이다 보니 네. 그 지방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교육의 중요성, 지방 교육의 중요성, 지방 대학의 중요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되게 힘있게 좀 풀어왔던 것들도 기억이 많이 남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을 또 맡겨주셔가지고요. 네. 당의 교육 정책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이제 아이디어도 내고 제안을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교육특위하고 민주당의 민주연구원하고 공동으로 그 연속 교육 관련한 토론회를 좀 개최를 해서 교육 이슈들을 계속 좀 점검하고 있는 것도 좀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도요. 우리 지역 광양만권이 이제 종래 제철과 화학에 집중되어 있는 산업 구조들을 가지고 있었고 네. 이 산업을 통해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면들이 상당히 있었는데요. 이게 앞으로는 계속 이대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첨단 산업으로도 발전해야 되는 필요성들이 있는 거고, 그걸 위한 지역 인재 육성과 또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 등 지역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하고 있고, 다행히 최근에 이제 국회 그 첨단 산업 특위가 구성이 돼 있는데 제가 네. 또 특위 위원이 돼서요. 또 우리 광양만권의 첨단 산업의 유치와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돼서 그것도 다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3년 연속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된 첫 해부터 3년 연속으로 선정이 된 거라 좀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특별히 어떤 점에 초점을 두고 국정감사를 준비하시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당에서 국정감사를 마치면 상임위별로 국정감사 우수 의원을 선정을 해서 이 표창을 하시는데요. 네. 제가 다행히 3년 연속 그걸 받았어요. 일단 그 3년 연속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지난 3년 동안에 한 번이나 두 번 받는 사람들은 또
그분들을 합하면 많은데 3년 연속은 진짜 많지 않은데 저는 되게 좀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해요. 네. 국정감사를 임하면서 제일 이제 관심을 뒀던 건 차별과 불평등의 완화,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대응, 또 교육의 공공성 강화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각각의 주제에 맞게 주제들을 찾아내서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요. 3년 내내 이제 되게 신경 썼던 부분들이 지방소멸 문제예요. 네. 지금 인구 유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고요. 이 상태로 가면 정말 지방소멸이 현실화되는 게 몇 년 남지 않았다는 위기감이 있을 정도로 큽니다. 그러면 이 지방소멸을 어떻게 막을 거냐의 문제는 결국 일자리 문제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좋은 교육 기회를 찾아서 많은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좀 계속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좋은 대학을 구성을 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들을 통해서 인구 유출을 막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 속에서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해왔었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좀 집중적으로 고민들을 하면서 정책 자료집을 제가 내서 네. 그 정책 자료집이 좀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보시고는 잘 만든 정책 자료집이다라고 하는 칭찬을 해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도 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세세하게 따지면 되게 많은 그 주제들이 있었습니다만 큰 틀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대로 차별과 불평등을 완화하겠다. 네. 그 다음에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미래에 대응하는 교육이 돼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주제들을 좀 찾고 질의하고 또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등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으로 선임이 되셨어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광양이 2차 전지 그리고 또 수소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첨단전략산업특위위원으로서 지역 발전에 교두부 역할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지역에서는 많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이제 일단 광양은 포스코의 도시 아닙니까? 네. 근데 포스코 지금 현재 그 철강은 석탄으로 철광석을 녹여서 그 철강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앞으로 석탄을 써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국가적으로도 이미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한 상태고 그다음에 탄소 제로 인증을 받지 못하면 앞으로 탄소세, 탄소 국경세를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품의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겠죠. 네. 그렇게 되는 경우 수출에 상당히 큰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수출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스코는 수소하는 철강의 공법들을 서로 개발하고 지금 그를 위한 열심히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포스코가 그 노력들을 계속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한편으로 광양의 미래 먹거리로서 배터리의 문제, 2차 전지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스코 케미칼 이제 그 상호가 바뀐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포스코 퓨처 M 이렇게 바뀌는데요. 여기서 양극재 응제를 국내 최다 생산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네. 이 율촌산단에 있는 포스코 퓨처 M이 앞으로 한국 2차 전지 산업의 중심으로서 자리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 2차 전지 산업에 있어서 큰 축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는 게 사용후 배터리 처리 사업입니다. 네. 모든 차가 다 그렇겠지만 전기차에 쓰는 배터리도 영구 수명은 아닐 테니까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배터리가 이제 분리를 해야 될 거잖아요. 네. 그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이 7년에서 10년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많이 출시되었던 전기차들 중에 7년, 10년이 지난 것들은 전기차 배터리가 이제 나와야 될 겁니다. 사용후 네. 배터리가 나오게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 안에 니켈, 망간, 카드뮴과 같은 굉장히 비싼 그 고물질, 고가의 광물질도 많이 들어 있고 그래서 이걸 추출해서 국내에서 다시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건 한 산업 형태로서도 되게 의미 있는 산업이라고 보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전기차 그 보급 추세에 의하면 2025년 이후에 이제 아마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들이 막 쏟아질 것 같아요. 네. 그를 위한 대비를 미리 좀 해야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광양 이신산하에 세워지는 친환경 리튬 2차 전지 재활용 센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산업이고 네. 의미 있는 센터라고 볼 수 있고, 그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구조들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소산업의 경우에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포스코도 수소를 이용을 해서 앞으로 그 철강 제품을 만들어내겠다고 합니다. 수소의 대량 생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수소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느냐의 문제는 미래 산업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부분일 수도 있을 텐데요. 네. 일단 광양에 한정하지 않고 여수 묘도 등 광양만권 전체가 꼭 필요한 수소를 통일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좀 망들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작년에 통과된 올 예산 중에 광양만권 수소 배관망 구축을 위한 타당성 용역 조사 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올 중에 지금 용역 조사를 통해서 네. 광양에 가장 적정한 수소 배관망을 구축하는 계획들이 서게 될 텐데요. 이제 이것들은 앞으로 여수화학산단이나 포스코 산단을 포함을 해서 이 우리 광양만권 지역 전체의 수소 공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차근차근하게 고민되고 준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3년 동안 꾸준히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점은 인구 감소나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 소멸과도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일자리가 확보가 돼야 하고 교육이 확보가 돼야 합니다. 좋은 교육기관이 있는 곳에 좋은 일자리들이 모여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지요. 저희가 대학교 갈 때만 해도요,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은 굉장히 처졌어요. 네. 예. 서울에 웬만한 대학 가려고 하면 차라리 거점 국립대 가겠다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지방 거점 국립대 정도를 나오면 상당한 인재로 인정받고 그랬는데, 네. 지금은 아시는 대로 인서울 대학 거의 먼저고 수도권 대학 먼저고 그 다음에 지방 이렇게 되는 거여서 계속 좀 이렇게 쪼그라들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방 거점 대학부터라도 지방 대학들을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실력 있는 대학으로 나가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재정 투자들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좋은 인재들을 배출하는 창구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되면 좋은 기업들이 인재를 찾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 주변으로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지방의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좀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를 위한 선순환적 투자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속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교육 현실을 살펴보면 광양의 경우에는 보건대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보건대 정상화에 대한 소리가 높은 만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의원님께서도 심혈을 기울여 오신 걸로 아는데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 건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보건대 정상화는 제가 국회의원을 하기 훨씬 전부터 주야장창 주창하던 부분인데요. 네. 아직 안 되고 있고 더 안타까운 건 사실 보건대의 사정들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당초는 이제 특별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교육부하고 어느 정도 좀 논의도 됐었는데요. 정권 바뀌니까 그것도 또 잘 안 돼요. 그래서 현재는 특별법을 통한 방법은 조금 더 여러 가지 더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지금 우선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지방대 육성법,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이런 것들을 좀 개정을 통해서 그 개정안은 이미 내놓은 상태인데요. 광양시가 광양보건대를 살리기 위한 책임 있는 주체로서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인 어떤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법이 통과가 되면 또 광양시하고도 적극적인 좀 노력을 할 텐데요. 얼마 전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하고 이제 둘이 만나서 다른 문제 다 빼고 광양보건대 이야기만 좀 하십시다. 그래서 좀 길게 이야기를 나눴고요. 네. 이주호 장관이 또 좀 나름 뭐 그분도 장관이라고는 하지만 법적 제도적인 현상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네. 뭔가 아이디어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디어는 좀 검토를 하고 있어서 어쨌든 어느 것 한 가지라도 좀 맞아떨어지면 좀 빠른 진척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좀 답답하시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의원님과 함께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내년 22대 총선도 앞두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 임기가 1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남은 기간에는 어떻게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신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우선 이제 제가 그 국회 교육위원으로서 해야 될 일들은 또 계속 해야 되겠지요.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사건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 준비도 제가 열심히 좀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 그 교육 현안들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계속 풀어나가야 하고, 그 다음에 국회 교육특위위원장으로서 또 해야 할 역할들, 중앙에서 해야 할 역할들은 또 빈틈없이 쉬지 않고 계속 해나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이제 지역 주민들이 저에 대해서 가지시는 조금 그 아쉬움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얼굴을 자주 못 봤다라고 하는 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네. 코로나19 때문에 모임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그 마을 회관들도 대부분 폐쇄가 되고 심지어 식당에 앉아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마저도 제한되고 이런 환경적 제한들이 좀 있었던 것인데 네. 그건 또 그거더라도 얼굴을 좀 많이 못 뵈드렸던 것은 또 사실이어서요. 앞으로 그 노력들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21대 국회 남은 기간 동안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또 총선을 앞둔 만큼 지역에서도 선거구 이슈가 다시 떠오르고 있잖아요. 순천 지역구에서 이 해룡면이 제외된 것 때문인데 선거구 조정에 대해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의원님의 의견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문제는 예측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예측은 틀렸더라도 아무나 욕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선거구를 다시 조정하는 과정에서 상한과 하한을 정리하다 보면 좀 변동이 생길 거는 같습니다. 네. 근데 현재 그 21대 국회의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 상하한만 따져보니까요. 지난번 행안부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상한이 27만 1,000이에요. 27만 1,000이 넘으면 선거구를 두 개로 나눠야 돼요. 네. 근데 순천이 27만 8천, 여수가 27만 4천이에요. 그럼 현 선거구를 그대로 가는 경우라면 그래서 그 조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27만 1,000의 상한을 그대로 가져간다고 보면 순천도 2명, 여수도 2명 그래야 될 거예요. 네. 그러면 다른 데가 한 군데 줄여야 되죠. 그럼 거기는 또 되게 큰 반발이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이 변수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인구가 가장 많은 순천,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은 여수, 이걸 인구를 어떻게 획정을 해야 가장 반발이 적게 할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을 거고요. 저는 일단 순천은 단독으로 2명을 뽑는 것, 이게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하고 또 그렇게 되는 게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선거구 조정과 관련해서 의원님의 예측까지 들어봤습니다. 끝으로 지역민과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유권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늘 그렇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도 지역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으셨을 것 같고요. 그래 진정성 하나는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은 꼭 좀 드립니다. 부족한 점들은 더 채워나가고 더 공부해가면서 더 열심히 지역 대표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건강하시고요. 또 이제 봄
곧 그다음 또 얼마 안 있으면 여름이 올 텐데요. 늘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순천 광양 곡성구례 을지역구 서동용 국회의원 만나봤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